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KTNG 정확히 말하면 영업 마케팅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정종규라고 합니다. KTNG 어떤 회사인지 잘 아세요? 뭐 하는 회사예요? 모히또, 상상마당, 뭐? 예? 담배, 예. 그래서 예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옛날 STC 때 와서 여기 청중 중에 한 명으로 있을 때 선배가 와서 이런 비슷한 트레이닝 세션을 할 때 하는 걸 한번 돌이켜봤는데 그때 본인이 매니징하는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아니고 이제 경품을 명분으로 한 제품 홍보를 하고 갔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담배하고 홍삼 정도인데 저는 담배 사업부에 있다 보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그 앞쪽으로 나오셔서 받아가셔도 돼요. 지금 말씀하신 모히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 안 피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선물은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거리가 뭔지 몰랐는데 제가 뭐 질문 같은 거 별로 준비는 안 했는데 순간순간 뭐 물어볼 때 중간중간에 답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왜 서게 됐는지 참 배경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요. 제가 왜 섰는지. 왜냐면 저는 사이프에서 이렇게 대단한 선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고은이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프 활동을 제가 시작을 한 건 건국대학교 사이프 팀에서 시작을 했고요. 마무리는 사이프 코리아에서 2009년도 내셔널 컴피티션을 저희 학교에서 준비를 하면서 제 사이프 활동을 거의 마무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활동했던 대학 생활을 보냈던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제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타이틀은 없습니다. 저 주제를 뭐 따로 받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 23시 43분에 이제 PPT를 열고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내일은 PTC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기에는 제가 400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한 사람에 한 50분 정도의 시간을 제가 잡아먹기 때문에 합치면 한 2만 분 정도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공훈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사이프에서 배운 가치와 스킬이 사회 나가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싫다고 외치면서 그냥 알았다고 문자를 보냈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고민을 깊게 하진 않았고요. 그냥 저는 청중들의 니즈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고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기너스 트레이닝이니까 당연히 비기너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비기너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다 비기너세요? 기존 멤버도 꽤 되시네요. 그러면은 2년차 이상은 몇 분 안 되시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이프를 시작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글씨 크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 비중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꿈이나 희망,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생각하려고 했지 답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여자,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가까이 있으면 하려고 했었던 게 있는데 저기 그 회색 남바 입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랑 친구예요? 같은 후배. 그러면 그 회색 티셔츠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하고 친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네? 이러면 안
저는 이렇게 사이프 모일 때 자리에 가면 제 옆자리에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가 올까 이런 거 고민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왔는데, 그리고 다른 학교 중앙대학교엔 예쁜 애가 없을까?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는 없는 것 같아. 네. 정말 솔직하게 그러다가 이제 저는 본의 아니게 사이퍼에서만 여자친구 한 3번 정도 사귀었습니다.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랑 2번 정도 사귀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은 한 2년 반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이제 건대 사이퍼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직 학생입니다. 저랑은 7살 차이가 세상에서 이제 들려오는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러 온 거고,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자꾸만 좋은 이야기들, 제가 듣는 이야기들을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두서없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이 꼬여버리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 처음 사이프를 시작할 때 참 멋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프는 몇십 개 학교의 대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형의 동아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노력에 대한 성과물로 NC라는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사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이프를 하면서 꿈이나 목표나 열정을 가지고 임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사이프랑은 약간 별개로 꿈을 가져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들. 안철수 씨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시골의사 박경철인가? 맞나요? 한비아 씨,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사례로는 하버드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수천 명의 하버드 학생들한테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나는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한 사람과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 사람 두 그룹을 놓고 10년 후에 비교를 했더니 1위부터 100위까지 갑부들 중에 99명이 꿈을 쫓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던 사람이더라.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돈을 쫓은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100명 중에 100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꿈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라는 얘기는 하지만 꿈을 찾는 법,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발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는 자꾸만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목표가 없어 라는 자기애감에 빠져서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중에서 일부는 또 사이프를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종규가 사이프를 시작한 이유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 있을 때 저는 기계과로 입학을 해서 군대 가 있을 때부터 이제 난 나가서 사업을 할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자퇴하고 짜장면 배달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 그냥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버지가 월급을 한 200만 원 받으시길래 난 나중에 마흔이 되면 300만 원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컸고요. 그리고 군대 제대할 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사업 계획서도 보여주면서 나 사업할 거다 하면서 아이템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프랜차이즈 PC방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집담보대출 1억 5천에,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제 추측 5천만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을 해서 2억만 좀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울면서 정규야 너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혼자 사업하는 거는 접어야 되겠고 이제는 뭔가 더 멋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가 원하는 취업을 잘해봐야 되겠다.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때 기계과 출신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어학연수를 저는 갔다 온 다음에
남들 가니까 다 따라서 가고 2006년도에 와서 이제 공모전을 한 번 했어요. 또 마케팅 공모전인지도 몰랐고 자동차 쪽으로 한다길래 공모전을 한 번 해서 운이 좋게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모전 한 번 됐으니까 이번에는 나 혼자서 또 다른 팀을 만들어서 공모전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전과를 했어요. 경영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공모전을 했던 마케팅이라는 걸 다루는 데가 경영학과구나. 그래서 경영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경영학과를 갔더니 뭐 재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6, 7 이랬던 거 26, 5, 6 이 정도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신데. 그리고선 저는 공모전을 하고 싶었던 게 처음에 현대자동차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트로피를 한 개 줬는데 그 트로피를 팀장 형이 가져가서 트로피가 받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에 딱 갔는데 트로피가 사진이 박혀있는 사이프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시기가 지났대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으니까 제발 좀 껴달라 이래서 저는 트로피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이프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이거는 지금까지 오늘 사실은 앞에서 들은 이야기들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근데 여기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가와 게이라고 아세요? 이가와 게이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세요? 아세요? 담배 피세요? 안 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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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요? 제가 지금 주는 담배는 제 담배 주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마케팅 팀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절대 비흡연자들한테 담배를 주지 않습니다. 네, 담배 못 피세요? 디스 플러스 피고 있어요? 제가 원래 어제 디스 플러스를 가져오려고 해요. 참고로 저 담배는 얼마 전에 저희가 3주 동안 출시했던 그 스페셜 에디션 버전입니다. 이게 담배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선배는 와서 담배를 주고 가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트위터에만 올리지 마세요. 이가와게이가 어떤 사람인지 안 물어봤다. 제가 이가와게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가와게이는 지금 현재 뉴욕 양키즈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 선수입니다. 일본인이 아시아인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그것도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팀인 뉴욕 양키즈에 뛰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박찬호가 그랬던 것처럼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파워풀 프로야구라는 일본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 그냥 자기 이름을 올리고 싶었대요. 그게 야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엔가 기사에서 우연히 제가 어디 떠도는 재밌는 이야기를 봤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최고 투수상을 받았던 이유는 동생의 친구가 파워풀 프로야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캐릭터를 안 고르고 다른 투수로 하길래 넌 왜 내 걸로 안 하냐 그랬더니 능력치가 떨어져서 그렇다 해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 해에 최고 투수상을 거머쥐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현재 사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요구하는 이상적인 꿈 그런 거를 갖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TNG를 들어올 생각도 없었고 지금 이제 꿈이 생겼죠. KTNG의 CEO가 되는 게 제 지금 꿈인데 이런 꿈들은 사실은 얘기하면 너가 CEO가 왜 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물어보면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펑펑 쓰다가 남는 돈 가지고 남들하고 나눠서 쓰고 싶어. 이거는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남들한테 생색내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 지금 물어보면 사이프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 오늘 프레젠테이션 타겟도 그분들이고 이 말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꿈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르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는 몇몇 후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고 본능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모두들에게 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소중한 꿈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나요? 맞으신 분만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상적인 이야기 현혹되지 말자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얼마 전에 이것도 제가 혼자서 본부장님이 이제 저희 영업사원들 교육하는 자료를 제가 만들다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네. 좀 열심히 드세요. 담배 피세요? 담배 펴? 담배 피세요? 네. 안 펴요? 그럼 저쪽 분 먼저 드릴게요. 네. 잠깐 나오세요. 담배만 드릴 수는 없어요. 선물을 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전달. 저거는 개인 사비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는 분? 맞추면 담배 내지는 상품권. 누구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게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또 한간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즐거워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그게 즐거움을 만들고 행복해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네. 노홍철 닮았어요. 노홍철 닮았어요. 잠깐만 일어나서 보여줘요. 이거. 학교 어디예요? 한양대학교 노홍철 군입니다. 이 말은 약간 이제 아까 한 이야기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똑같은 윌리엄 제임스예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이 사람 심리학자인데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참 신기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합리화를 시켰죠. 그래, 결국 나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나름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합리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나름의 어떤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은 사람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좀 내가 재해석을 해서 큰 행동을 결정하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 그렇지만 그 생각을 결정하는 거는 또 사소한 행동들, 웃음이라든지 뭐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아침형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둘 다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멋진 사람들만 보고 멋있게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들만 보고 그리고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실패는 당연한 거다, 아픔은 당연한 거다라는 또 상반된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명언, 뭐 사자성어, 속담 이런 것들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나 나름의 재해석을 통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 좋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넘어갔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안에는 이제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200개, 250 정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사이프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유는 다를지언정 최소한 사이프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똑같아야 된다, 사이프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가와 게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야구에 임하는 자세는 정말 세상에 그 사람한테 자기 삶의 목표는 파워풀 야구? 파워풀 야구에 자기 캐릭터를 올리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나는 저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되겠어 라는 세계 최고의 투수가 돼서 후진 양성을 하고 이런 멋있는 멋들어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가와 게이 같은 사람이나 어쨌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거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이프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부터 우리 사이프에서 있다가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큰 걸 바라보는데 나는 큰 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접고 나가는 사람들도 꽤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물며 난 여자친구를 만들겠어라는 저 같은 꿈을 꾸고 있어도 사이프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렌트카를 세차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렌트카 본 적 없죠?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건대사이프 후배들 앞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내가 임하는 자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이 남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사이프에 임하면서 주인의식을 깊게 가지고 사이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내가 추구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사이프를 선택한 이상 그 가치를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액션이 중요한 거니까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비슷한 얘기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실패라는 것도 있고 하기도 전에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는 세고 셌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배움이라는 것을 좀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사실은 이게 제 본론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고은이가 딴 거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저 회사 생활하면서 도움이 된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떠오르는 거 위주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간단한 건데 소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거랑 인간적인 인간관계 정말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사귀고 만나는 게 회사에 들어가서 엄청난 영업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회사에서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학교에서는 보통 강의라는 걸 통해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는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액션이고 실행이고 움직임이고 행동이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 사이프에는 정말 소중한 게 정말 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작년에는 영업 현장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그때 어차피 그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예요. 근데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를 만났는데 점주가 조선족 출신의 점주가 3년 동안 남편은 노가다를 떴고 아주머니는 식당에서 식당 일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돈을 한 몇천만, 1억 가까이를 겨우겨우 모은 다음에 편의점을 조그만 걸 하나 냈습니다. 패밀리마트 미니점을 하나 냈는데 패밀리마트 참 나쁜 기업인 것 같아요. 사람도 안 지나다니는 곳에 조그만 패밀리마트를 내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오픈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만간 중국에 있는 딸을 초청할 거래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잘했으며 이런 멋들어진 판매점을 제방만한 판매점, 제방 그렇게 크진 않고 조그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편의점 반만한 걸 하면서 그거를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초청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취했던 거는 나는 이 사람을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품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것 이해를 못하고 게다가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분은 양담배를 찾는 손님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에게도 작은 수확이 있었어요. 저는 담배 회사예요. 웃지 마세요. 담배 회사는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네. 안 피는 사람 피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같은 팀에 소속된 사람끼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들은 대외적으로 아니면은 다른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물론 이런 회사 같은 체계적인 조직은 아닐지라도 학교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프로젝트마다 팀이 나눠져 있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표현 능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생각일 뿐이지 절대 지식이나 노하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보고서를 써야 되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나가는 그 말이라는 걸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또 밖에 나가서 협상을 또 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오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띵킹이라는 거는 NC라는 거는 우리가 수행을 했던 그 결과물을 글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그 로지컬한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고자 해서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그런 걸 원하신다면 사이프는 정말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 Right Business Mind는 예전에 과거에 저희 사이프에 있었던 비즈니스 에틱스라는 그 크리테리온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비즈니스 윤리적, 그러니까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간다?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점점 더 좀 모순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경제적인 모순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거를 자꾸만 우리는 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빙산의 일각만 우리들은 보는 거죠. 삼성이나 현대, 기아, LG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회사들이 정답인 것 같고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다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생각을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피해를 보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이프라는 곳을 통해서 먼저 표면을 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뭔가 골마 있는 그런 실상들, 그러니까 본질들을 먼저 본 다음에 더 큰 걸 바라본다는 거에서 또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편의점 점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경험한 거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KTNG의 CEO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사이프에서 제가 배웠던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절대 버리지 않고 행동에 꼭 하나의 큰 가치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그럼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지속성인데 이거는 없어졌다면서요? 예전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 그래서
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채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고, 프로젝트를 하면 사이프는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가 개선이 되면 올해 또 NC 때 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또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기업이나 조직은 자꾸만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꾸만 이제 제 관점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안 될 텐데, 좀 더 길게 가려면 요즘같이 세상이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는 단 하루만 길어지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이버시티, 이거는 뻔한 얘기라서 제가 좀 넘어가고요. 휴먼. 사이프는 정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SNS 이렇게 적어봤는데, 나중에 저는 입사를 하고 나서 동기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인맥이 넓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를 보고,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자랑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는 다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많이 활동하세요. 다른 학교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자친구는 제가 사이프라는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는 본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사이프에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널 만났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 이런 생각을. 농담인데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농담이고요. 어쨌든 사이프에서 얻게 된 휴먼 파워, 맨파워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만간 이제 올해 저희 2011사번에 3명 정도의 사이퍼들이 들어왔어요. 성균관대 사이퍼 회장을 했던 친구가 들어와서 지금 상상팀에서 상상 유니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명 정도가 또 영업 현장에서 강원대학교 출신 1명, 경희대학교 출신 1명이 지금 저희 KTNG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강원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있어요? 손 어디예요? 강원대학교요. 거기 혹시 졸업하고 KTNG 들어온 사람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활동을 별로 잘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연락이 없지. 성균관대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희망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없습니다. 학벌도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동년을 만들고 있어요. 동년.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프 출신 학생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저번 BTC 때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권병민 군하고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사이프 얼룸나이 역삼지사, 삼성지사 이런 거를 향후에는 꼭 만들어서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멀리 가지 마시고 KTNG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모교에 채용 설명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좀 마지막 얘기인데, 나를 좀 잘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나를 좀 높게 평가하게 됐다는 거. 셀프 리가드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지. 자존심이 뭐죠? 예? 예? 담배 못 펴요? 모히또. 자. 아까 모히또라고 얘기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자존감인데, 저는 이렇게 사이프 활동을 하면서
아, 왜 자꾸만 나는 잘난 것 같고 사이프가 아닌 사람들을 보면 되게 못난 것 같고 예? 그런 자존감이 너무 세졌어. 사이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사이프 명함이 있어요. 명함 다 있으신가요? 아직은 안 만들었나 보네. 사이프 명함이 제 자존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어디 가나 뿌리고 다녔고,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되게 이상했어요. 요걸 왜 주지? 하는 반응을 보이면, 왜 그러지? 거꾸로죠.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사이프가 저한테 줬던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사이프 얘기를 회사에서도 자꾸만 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면 왠지 인정받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NC 때도 저희 선배 한 분을 모셔서 심사위원회도 앉히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색깔을 좀 알게 됐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이프는 프로젝트형 동아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느는 거 당연한 거고 앞에서 얘기한 거. 여러 가지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싸우면서 나를 알게 돼요. 싸우면서 항상 나한테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게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반발을 하죠. 너는 이게 잘못했어. 이게 잘못했어. 그래서 저는 제 색깔을 알게 됐어요. 저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검정색과 하얀색과 투명한 색이 있어요. 네? 이 중에 본인의 색깔을 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 좀 큰 겁니다. 선물이. 예. 투명한 색 이유는요? 열린 사람? 오, 정답이에요. 네. 맞는 것 같아. 나오세요. 그 검정 색깔은 다른 색깔들하고 섞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색깔들이 섞일 때. 검정 색깔은 다른 색깔하고 섞이게 되면은 모든 색깔을 다 검정색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하얀색. 하얀색은 모든 색깔하고 다 섞여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투명한 색깔은 다른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고 거기에 흡수가 돼버려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본인들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남들이 생각할 땐 블랙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블랙 같은 친구하고 함께 그 사이프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딜로이트 컨설팅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정말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타일로 가져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결국은 만나서 제가 원래 투명색이었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회색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회색. 네.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내 색깔은 이제 앞으로 하얀색이었고 앞으로도 하얀색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친구도 이제 많이 변했어요. 하얀색으로. 네. 하얀색으로 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죠. 너는 블랙이 어울리고 블랙이 너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가. 색깔에 뭐 좋고 나쁘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맞춰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되죠? 네, 허락받고 해야지. 아직 좀 남은 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사이프를 보면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사이프 활동을 대신해주거나 함께 해주긴 힘들지만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저희들이 그 사이프를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선배들은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30개 학교에서 왔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건대 사이프를 들어갔을 때 제 위에 선배들은 다 정말로 순수하게 트로피만 바라보고 트로피를 받고 나가셨고요. 그 윤혁이라는 친구 한 명이 거의 독단적으로 사이프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거의 시작하는 학교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점점 세상이 사이프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국가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사회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 사이프의 이런 명예나 사이프의 경험이나 경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기대 또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9마리소 설명을 안 해줬는데 9마리소는 한 추장이 그 부족에서는 여자를 선택을 할 때 1마리에서 3마리 정도 소를 가져가서 결혼 허락을 받는데요. 3마리를 데려가면 그 여자가 만약에 출중한 미인의 능통한 영어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3마리, 못생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면 1마리.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못생긴 여자, 볼품없는 여자한테 9마리의 소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9마리의 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왜 쟤는 1마리만 줘도 될 걸 왜 9마리씩이나 주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남자 옆에는 정말 출중한 미녀, 정말 최고의 미녀가 옆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외모로나 다른 모든 걸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은 나는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가치를 높게 생각을 하고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프는 이제 선배들이 기대하는 게 크고요. 9마리 이상의 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도 점점 더 그걸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9마리의 소에 걸맞는 사이퍼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고민할 것들, 내 꿈은 뭐지? 내 방향은 뭐지? 여러분들은 이미 사이프라는 곳을 선택하고 들어온 것 자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프는 우리들의 삶을 더 배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거는 없죠?